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공기업 지방할당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요즘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에도 많이 검색이 아마 될 거고, 지고국 뭐 이런 관한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은 이 지방할당제 용어를 보면 굉장히 올드하지 않습니까? 뭔가 할당한다, 분배한다, 배식하는 느낌인데, 정확한 용어는 이겁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길죠. 이름이 길어서 줄여서 혁신법 또는 지방할당제 이렇게 부르니까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막 공문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간추리고 후려쳐서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방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근처 동네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정도를 채용한다. 일정 비율을 반드시 뽑아라 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방 활성화 방안 중에 강력한 한 가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무엇이냐? 혁신도시 특별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부르죠. 서울공화국.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하는 현상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면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른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오늘 보는 이 제도의 취지는 지방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유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에 살았던 똑똑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들, 20년을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오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입학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서울에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좀 손해가 되겠죠. 그걸 좀 적당히 균형 발전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방에 좋은 학교를 짓고 지방에 좋은 회사를 차리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왜? 서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전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세종 신도시, 세종 행정도시 그래서 국가 굉장히 중요한 그 관청들이 다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 가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이 아닙니다. 아파트 쫙쫙 올라가 있고 도시를 멋지게 만들어놨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많아졌죠. 자, 그러면 이 제도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나라에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이 생겨서 이런 걸 좀 주도하고 기획을 하는데 혁신도시, 세종시 같은 도시, 그 지역을 특별법으로 묶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좀 주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2008년부터 슬슬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제도가 자꾸 화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2018년까지는 야 좀 니네 동네 애들 좀 뽑아. 야 니네 회사 거기 있으니까 옆에 똑똑한 친구들 좀 뽑아줘.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2020년도는 그 비율을 차츰 높여서 30% 이상을 반드시 뽑게 돼 있습니다. 굉장한 제도죠. 그리고 중요한 건 최종 학력 기준입니다. 최종 학력 기준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손 치더라도 서울로 대학 가서 서울 대학을 졸업하면 이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광주나 전라도에 있는 학교를 나오면 그 지역 공기업 지원을 할 때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최종 학력을 나왔냐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공기업이 우리 나와바리에 들어가 있느냐 두 가지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 드렸겠지만 초중고를 지방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교를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졸업을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공기업 지원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거꾸로 서울에 살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로 드러났습니다만 광주 전남에 있는 예를 들어 전남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전북에 있는 혁신도시
즉 전북에 있는 공기업을 지원을 할 때 지방할당제 특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제도의 장점 위주로 설명하고 싶지만 장단점과 유불리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즉 두 가지, 내가 어디에 학교를 졸업했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권고사항 하던 당시 2016년 겁니다만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충남, 세종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366명을 채용하는데 그중에 99명을 이 제도, 즉 지역 인재를 뽑은 겁니다. 무려 27%의 비율입니다. 조사 기관 수는 11개니까 이 정도 수치에서 전체 평균이 13.3이고 1,300명 정도를 뽑았다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좀 2, 3년 된 자료긴 합니다만 뉴스 자료 제가 스크랩을 좀 해왔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몇 년 전에 이게 뽑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얼마를 뽑을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데 13.3%가 평균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네, 30% 이상은 무조건 뽑게 돼 있습니다. 최소 30입니다. 그러면 13.3이니까 무려 3배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 기준으로 10,000명 중에 1,300명을 뽑았던 것을 무려 4,000명 가까이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고등학교를 입학하려 하는 것 자체도 취업이라는 연장선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원하는 희망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서울에 어정쩡한 대학을 가느니 직업국 같은 지방에서 유명한 학교 또는 그 중에서 좀 특화된 학교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학교들이나 그런 학과들도 고민을 좀 해보는 건 어때? 네가 장기적으로 확실한 플랜이 있다면 그런 길도 괜찮아.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의 장점을 조금 떠들었는데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지역 간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지역별 대학 졸업생 현황입니다. 자, 2017년 기준이긴 하지만 부산, 대구, 경북, 경상도 인구가 좀 많죠. 졸업생이 몇 명이 되면 7만 명이나 돼요. 그만큼 사람도 많이 살고 대학 졸업생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울산은 4,000명이고 제주는 2,300명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30%를 하더라도 2,300명 안에서의 경쟁을 한다는 얘기고 부산, 대구, 경북은 합쳐서 거의 7만 명이니까 각각 약 3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끼리 30% 갖고 경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인구에 비해서 공기업이 많아지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나 지역이나 학과에 관해서 분명히 유불리가 존재한다.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더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단점을 굳이 지적을 하자면 거주지가 아닌 대학 소재지입니다. 지방 인재라기보다는 지방대 인재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보다는 학과, 전공, 그 공기업의 특성이 있죠. 특성. 예를 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그럼 아무래도 문과 쪽 학생들을 많이 채용을 할 것이고 한전이다, KT다 그러면 문과보다는 이과 쪽 학생들을 채용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도 지방대입니다. 워낙 입결이 좋고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수도권 학생들이랑 매칭을 시키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 분명히 대전에 있고 포항에 있죠. 여기를 나와도 이 제도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학생들과 경쟁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원하든 원하지 않는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반론 제기한 거 많은데 이런 거죠. 목적은 이거죠. 인서울 대학 선행생활 좀 완화하고 좀 대학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누가 써놨는데 너 그냥 어정쩡한 대학 가느니 지방에 있는 대학 가는 것도 괜찮아라는 거고 이 지방으로 인구 분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이 유불리를 전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역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저희가 예고편도 드릴 건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그 다음에 전북, 충북, 그 다음에
세종, 강원, 제주, 충남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거를 너무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생기니 적당히 좀 러프하게 크게 좀 나누어 보겠다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2020년부터 충청권은 권역화가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행이 된 다음에 또 거기 있는 공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하는 부분에 시일이 분명히 걸리기 때문에 오늘 내일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최신 뉴스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고, 이 취업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 채용 공고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권역은 이렇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지금은 잘 쪼개져서 10개 정도 남짓으로 쪼개져 있는 거를 쉽게 말해서 제주도 한 덩어리,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까지는 한 덩어리를 하고, 경상도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위아래를 잘라서 경북과 경남으로 쪼개서 6개 정도로 나누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경쟁은 좀 심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좀 맞아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것이고, 더불어 내가 어느 학교를 진학하고 졸업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충청권 권역화 같은 경우죠. 지금은 충남, 대전과 충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 경쟁을 했는데, 만약에 합치면 아무래도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불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전이나 충남 지역 대학생들이 더 기회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유리한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테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지역 할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영상 찍을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지방 할당제 얘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